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테무와 알리 등 중국산 직구 플랫폼의 국내 시장 침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초저가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짝퉁이나 불량 제품에 대한 피해도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부도 뒤늦게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섰죠. 유통 생태계를 뒤흔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거는 혁신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최철 교수, 또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최재섭 교수,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특히 이제 고물가에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이 학생이나 젊은 층들이 이렇게 소득이 많은 계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초저가 상품에 굉장히 커다랗게 매력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수를 통계를 냈는데 그 1위가 다 아시다시피 쿠팡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위가 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11번 가고 4위가 테무인데, 놀라운 사실은 테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작년 7월이다. 1년이 안 됐네요. 1년이 안 된 사이에 네. 4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신장률도 거의 2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25배 증가하고 있고, 알리도 그 사용자 수가 1년 사이에 130%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가를 발판으로 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최 교수님, 네. 빨라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런 선례가 있었나?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하는 선례가?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것이 많아서요. 네. 그런 기술 개발의 속도에 따라서 정말 새롭게 어떤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특히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산된 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고, 거기에 많은 이 간격들이 있습니다. 운송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확한 정보도 전달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서비스화 되는 데 있어서 이 기술하고도 맞물려서 이제 소비자들이 전에는 이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서비스 편익들을 얻게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이제 기술과 맞물려서 더 많은 그런 그 유통의 발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빠르게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속도면요, 지금 1위 쿠팡도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나 성장 속도가 빨라서 말이죠. 쿠팡은 지금 영향받고 있고, 네. 앞으로도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쿠팡이 쇼핑 앱 이용자 수에선 1위라고는 하지만 감소 추세입니다. 작년 말부터. 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는 급격한 속도로 이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 하나는 쿠팡과 알리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일단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중복이 된다는 거죠. 네. 저가 저관여 상품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쿠팡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세울 만한 경쟁 요소는 빠른 배송.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알리는 한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물류 기반에 대해서도 1조 7천억, 어디에서는 또 2조 5천억까지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쟁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격 경쟁력 문제라든지 또는 배송 속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쿠팡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저가 경쟁이야 기존에 또 많이 해왔던 건데, 이제 거기에 우위를 점했던 게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거의 굉장히 빠른 배송을 혁신적으로 이제 일으키면서 국내 파란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알리가 국내에 이런 종합 물류센터를 구축을 한다면, 네. 그건 정말로 이 쿠팡의 로켓 배송에도 버금갈 만한
빠른 배송 속도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정말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 알리가 지금 초저가가 엄청난 경쟁력 요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배송은 약간 지금 이제 어려움이 느리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최단은 한 5일, 최장은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가 이 3년 동안 1조 5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종합물류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연내에만도 5만 4천 병짜리를 건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초저가의 경쟁력에다가 빠른 배송까지 더해지면 알리의 경쟁력은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연내에 5만 4천 병짜리를 건설을 하면 이게 이제 축구장 25배 크기라. 25개 크기에.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 통합물류센터가 건설이 될 것 같으면 배송 기간이 1일이나 2일로 단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구조를 보면 최 교수님이니까 그런 물류센터를 국내에 구축해놓고 중국에서 미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 물품들을 미리 이제 소위 소싱을 해와서 물류센터에 저장을 해놓고 국내에서 바로 주문 들어온 대로 배송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겠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뭐 국내 뭐 쿠팡도 사실은 이제 이 업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그 물류센터나 이런 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그 정서상 이 빠른 거를 원하다 보니까 이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주요한 그런 서비스였죠. 네. 만약에 지금 뭐 알리나 이제 어떤 그 해외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만약에 국내에 그런 어떤 거대한 그런 그 물류센터를 갖추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송 속도에 있어서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의 어떤 그런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도 되겠다. 이제 그런 좀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뭐 부가적인 설명으로 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중고 온라인 쇼핑몰은 알리 그리고 테무 이 두 회사를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기타 다른 뭐 시인이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SNS를 보면요, 최 교수님. 네. 알리와 이 테무의 광고나 마케팅이 거의 덮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로 파상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런 보죠.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알리, 테무 전부 다 자금력이 아주 풍부한 회사들입니다.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뭐 한 250조, 260조 이렇게 되는 회사고, 네. 테무는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 상장하면서 이 소위 실탄을 많이 준비한 그런 케이스이면서 네. 한국에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을 이제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효과는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더 빨리 침투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미국에 상장한 곳이 핀더더라고 해서 이제 테무의 중국 서비스 회사명이 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이은희 교수님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마케팅이 심하냐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테무 네. 광고가 뜬다. 아, 네네. 소비자들이 이 정도로 생각이 무서울 정도로 광고에 네, 대한 네. 굉장히 그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시장을 금방 장악해 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 이제 광고나 홍보가 지금 원웨이 마케팅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매크로 마케팅이 아니라 마이크로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 개개인에게 그 홍보 영상이 얼마나 잘 도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그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AI로 연결해가지고 그 도달률이 엄청나게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SNS로 테무 숏폼 광고 동영상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데 정말 예쁜 것도 많아가지고 네.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 직접 쓰세요? 쇼핑? 아직까지 쇼핑은 안 해봤는데요. 네. 그 제 눈앞에 그 예쁜 옷들이 아른거리는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네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네. 테무나 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케팅 파상 공세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본토에서도 아마존을 이제는 위협할 정도로 아마존이 긴장할 정도로 대단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하면 슈퍼볼 광고 아니겠습니까? 테무가 2년 연속 슈퍼볼 광고를 할 정도로
정말로 미국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주 교수님? 네, 사실 이렇게 지금 국내만 이제 그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마켓을 지금 이제 공략하기 위한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행동들을 펼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이제 공급할 수 있고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면 오히려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그 유통의 그 효율성도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선두에 앞서가는 이런 업체들이 그런 그 놀라운 그 어떤 그 시장 지배력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공격적인 그런 어떤 이 마케팅 전략 행동들을 하고 있고 뭐 광고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저가 공세 그래서 이런 것들에 소비자들이 많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좀 그 이후의 그 상황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점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추후에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아 테무에 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 초저가입니다. 얼마나 싸냐면 상상 그 이상입니다. 1,000원 미만의 전자기기도 수두룩하고요. 뭐 몇백 원이면 뭐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상식선을 넘어서는 초저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고 정답 뒤에 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말씀해 예. 주세요. 정답 그렇게 얘기하면 뭐 중국 생산비 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주로 직구하는 거는 $150 미만이니까 관세도 없고요. 관세 없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우편 시스템 자체에서 중국은 좀 우편료가 저렴한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서 배송 비용도 저렴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그러니까 싸게 팔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답이고. 그럼 정답 너머엔 뭐가 있느냐? 알리가 의도하고 있다. 의도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네. 저가 공세를 펼쳐서 일단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혀놓겠다. 그렇게 돼서 일정한 규모를 달성하게 되면 규모의 이익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의 가치를 얘기할 때요. 네. 네트워크의 가치는 가입자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서 봐서 알듯이 처음에는 저가 공세를 하고 출혈 경쟁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일정한 규모를 달성하고 나면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을 하죠. 쿠팡이 이익을 발생시킨 것은 작년입니다. 그러면 알리 또는 테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가 공세를 펼치게 되고 뭐 조금 출혈이 있더라도 네. 특정한 자기네들이 목표한 시점에 목표한 만큼의 네트워크를 달성하고 그때 흑자 전환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했을 때 그때 정상 가격 내지는 정상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게 아까 우리 최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기업이 대형화됐을 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무는 싸도 너무 싸다는 거죠. 이렇게 네네. 아무리 중국이 생산비, 생산 원가가 싸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쌀 수 있나라는 의구심을 품게 돼요. 네네. 뭐가 또 있나? 아니면 네. 일부러 그냥 적자 감수하고 다 일부러 그냥 이렇게 파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 일단 그 지금 뭐 엄청 싸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한 10분의 1 가격도 뭐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경기가 좀 불황이어가지고 네. 그 과잉 생산된 상품 재고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 내수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헐값으로 재고 이제 처리가 된다. 그렇죠.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배송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편 요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유엔 산하에 만국 우편 연합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각국의 우편 교류를 좀 원활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건데 그게 이제 그 배송비를 저렴하게 하는데 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우체국에 도달하기까지는 중국에서 돈을 낸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각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 우리나라 우체국이 돈을 무는데 그거를 이제 배달국 취급비라고 하는데 그걸 네.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하는데 이 정산이
우리나라가 조금 2등급이고 중국이 3등급이어가지고 네. 중국이 돈을 조금 덜 내도 된다고 그래요. 아, 덜 내도 된다. 네. 그래서 무료 배송이 가능한 거죠. 구조가 되는 거군요. 네, 가능한데 아까 이제 최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모기업의 자금력이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 그 소비자들을 그 플랫폼에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출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트워크 경제 관대함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관대하게 소비자한테 해줘가지고 소비자가 그 플랫폼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의존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야금야금 배송비도 올리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 교수님, 보통 이제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있으면 그 플랫폼 업체들이 실제로 물건을 이제 상품을 공급하는 입점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입점 업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 원가가 얼마니까 어느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이 정도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가격 네, 책정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중국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가격 책정 권한이 입점 업체들한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가 그 가격 권한을 갖고 휘두른다 이 얘기도 되는 건 아닙니까?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오히려 그런 그 입점료나 어떤 그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그 유보해뒀다 그 말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네, 입점료도 없는 그렇죠. 것으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이제 뭐 초창기에 거기에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그 생산자 공급자들을 좀 더 원활하게 그렇게 이제 그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이제 그 이제 이커머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생산된 물건을 직접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 그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판매자와 이제 뭐 그 익명의 그런 판매자와 그런 이제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쿠팡이라든지 지금 뭐 알리라든지 지금 뭐 테무 이런 데는 예. 우리가 분류상 이게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SNS까지 어떤 우리가 이 소통하고 거기에서 또 생기는 어떤 이런 관계망까지 이용하는 그런 이제 그 이 상거래 업체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용자 수가 이제 급격히 증가한다면 정말 그거에 의한 그런 그 부수적인 이 파급 효과는 정말 이제 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처럼 그런 입점 업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그 알리나 테무가 최근에 쇼핑 트렌드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소위 이제 MZ 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지 않은 적은 돈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몰이 알리나 테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제품에 대한 퀄리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쇼핑 자체를 즐긴다. 네. 내 돈을 탕진하면서 말이야. 탕진잼. 네네. 이런 취향 저격에 대한 트렌드는 어떻게 보고 네, 계십니까? 탕진잼이 탕진하는 재미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해서 사용 과정에서 만족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구매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그렇죠. 그 구매 과정 자체를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색하고 예쁜 거 있으면 구매하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이 많은 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초저가인 것이 요 탕진잼의 구매 과정에서의 놀이 그거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들 국내 이커머스 업계 생태계와 연관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싸게 팔면 반에 반값으로 팔면 과연 국내 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혹은 입점 업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영향 받을 것이고요. 네.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위 전자상거래 이커머스가 처음 도입돼서 시작된 게 1995년입니다. 네. 인터파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플랫폼에다가 오픈마켓 셀러들을 입점을 시키고 네. 조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알리바바나 테무는 가격 결정권을 안 준다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픈마켓의 원칙은 뭐냐면 오픈 플랫폼에다가 상품을 얻는 셀러들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네. 나머지 가격 결정권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셀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냥 수수료 수익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테무나 알리가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또는 외국이라고 하는 특정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셀러들한테 가격 결정권을 주지 않고 우리가 플랫폼에서 일종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가격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미끼 상품이 되는 건 싸게 팔고 이익이 많은 상품은 조금 비싸게 팔고 이렇게 팔겠다는 거는 기존의 오픈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시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테무나 알리가 요 정도 저가 상품을 가지고 한국에 진입을 했는데 한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나 홈쇼핑 업체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운다면 1995년 이후에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쭉 여태까지 수익을 창출하면서 혁신의 기제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테무 또는 알리가 한국에 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한국 기업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반드시 나쁜 것이냐 아니면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은 새롭게 따져봐야 될 문제죠. 네. 한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매기효과처럼 네, 그렇습니다. 테무나 알리가 어떻게 좀 소비자 편익이라든지 생태계의 어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최철 교수님 네. 말씀을 네네네. 상황에 들어야겠네요. 예. 네. 지금 사실 방금 이제 그 최재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좀 공감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해외에 기반을 둔 이런 이제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서 그런 영향력을 키우다 보면 사실 이제 경쟁이 심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 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경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좀 편익을 얻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될 거라서 상당히 뭐 경쟁이 도입되는 것 자체는 이제 좋은데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런 그 전자상거래를 하는 이제 업체의 성격상 이 상위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주도권이나 영향력을 갖게 되고 네. 나중에 그것이 이제 어떤 정부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그 걷잡을 수 없는 영향력이 발휘되고 오히려 그게 또 그때는 이제 소비자에게 많은 또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시장 구조의 그런 처음에는 경쟁이 도입됐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런 독점화가 되는 그런 거를 예상해 본다면 사실은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못지않게 어떤 시장 규율이라는 차원에서 그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런 어떤 그 소비 선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국내 업체도 더 분발해서 그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 편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에 기반해서 좀 더 국내의 소비자들이 정말 무분별하게 이 해외에 기반을 둔 이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지는 않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축구 좋아하고 뭐 축구 이제 국제 경기 하면 정말 열띤 응원을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어떤 애국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 어떤 소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윤리적인 기준 속에는 애국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발휘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교수님께도 네. 전해 듣겠습니다. 네, 그 최재석 교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혁신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그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반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업이 1년에 한 7만 8천여 곳이 폐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 그 의류, 네. 왜 의류를 말씀을 드리냐면 알리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의류가 58%나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의류, 직격탄을 신발, 맞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류, 신발 중소기업 폐업한 곳이 2만 4천 곳입니다. 2만 4천 곳인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국내 시장에 신발, 그다음에 패션을 공급하는 업체가 국내 업체는 줄어들었어요. 12.2%가 줄어들었는데 네. 이 외국에서 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24.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소비자가 쓰는
의류나 신발에 있어서 국내 제조업자들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제조업체가 만든 물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 최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국내 온라인 쇼핑몰 특히 이제 의류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도산하고 있는 이런 건 사실 당면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너무 출혈이 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예. 일부분은 하게 돼서요.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플랫폼의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플랫폼 이 오픈 마켓도 그렇고 홈쇼핑도 그렇고 플랫폼에 많은 업체들이 자기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어디로 주로 나눠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플랫폼만 살찌우는 그런 산업이 되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많은 중소규모의 셀러들이 자기들이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중국 업체와 맞닥뜨리게 되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플랫폼 업체들, 홈쇼핑 업체들 또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만 배불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네. 최근에 또 대기업들도 잇따라 알리랑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네. 뭐 LG, CJ,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중국 알리와 손잡고 뭐 파는 품목도 그러니까 점차 확대돼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소위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입점 업체들도 결국 그런 방향대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점차 그런 기류가 거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하는 기업은 이제 그 뭐 생산된 제품을 이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생산과 유통을 구분해서 보자면 예전보다도 지금 어떤 그 중간에 그 유통 채널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소비자들에게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뭐 당연히 이제 제조 기업들은 이용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영향력을 가진 이제 유통 채널들은 그 제조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공급하는 단가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물량을 어떤 저가에 공급받아서 그런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해도 또 낮은 가격에 또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사실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떤 유통 채널의 그 위력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그것이 이제 너무 강화가 될 것이 이제 지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형마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전통 시장들 네. 영세 중소 상공인들하고의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상생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이런 온라인 으로 하는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고 정말 어떤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매장에 가지 않고 그런다면 정말 그런 어떤 중소 판매 상인들의 어려움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고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유통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뭐 정부도 눈여겨보고 거의 다 정책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겠지만 저는 뭐 제가 소비자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권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소비 의사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지점도 있고 다양한 갑론들박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겨냥한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뒷말이 무성하더군요. 뒷북대책이다, 뭐 실효성 없다 이런 비판들이 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외국 플랫폼 업체들도 국내 대리인들을 지정하게끔 의무화시키겠다. 이 대책이 포함됐는데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의 종합대책이 딱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네. 13일 날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뭐 4대 그 중요 항목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식의약품이라든가 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소비자 불만 요 4가지에 대해서는
그 부처들끼리 공동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금 앵커님에서 말씀하신 국내 대리인 지정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알리는 알리코리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테무는 지금 국내 법인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도 없고 영업소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하고 의논을 해서 해결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지 그게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일단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법에 추가가 되면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법에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법 등 이러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자율 협약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알리나 테무하고 자율 협약을 맺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바를 그 알리나 테무가 자율적으로 잘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네. 뭐 법만큼 실효성은 없지만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일단 1단계에서는 좀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알리가 고객 서비스 센터를 사실은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래요? 2022년 11월에. 네. 그 만들긴 만들었는데 연결도 잘 안 되고 그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챗봇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무는 아예 국내 대리인이 없는 상태고요. 없는 상태고. 알리는 있기는 있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고객 서비스 센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미비한 상태인 건 맞네요. 소비자 보호 대책 측면에서 말이죠. 일단 조금 이건 그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중국의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온라인 업체들도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품질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소비자 보호도 그렇고. 그런데 개별 기업과 개별 기업이 이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한 거냐면 통상 외교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부와 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뭐 한국에 들어오는 상품들이 한국의 시장에서 KC 마크를 붙이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들도 이것을 준수해 달라. 그것이 정부와 정부 간의 협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은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제가 이제 국내 뭐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와도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 문제도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네네네. 22대 국회 개헌하고 이 문제 또 다시 상정해서 뭐 논의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보는 거고 대리인 문제도 사실 대리인 알리 같은 지정이 돼 있는데도 안 지키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최 교수님. 네, 뭐 국내 대리인 지정은 사실 뭐 이런 그 이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이 국내에 와서 어떤 영업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떤 소비자의 어떤 그 뭐 분쟁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불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오히려 그런 그 소비자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그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는 사실 엄격한 그런 기준을 둬서 이제 국내 그 어떤 그 지정 대리인이 그 업무를 좀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태가 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법적인 대응 정도를 이제 뭐 위탁하는 어떤 법무법인에 위탁하는 정도로 또 하고 이렇게 정말 그 분산되어 있고 형식적인 정도로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률에 그것을 좀 근거를 둔다거나 아니면 이제 법률에 당장 근거를 두지 못하더라도 이 국내에서 분명 우리 국내 소비자들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뭔가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그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우리가 중국산 제품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지적된 게 짝퉁 문제, 가품 문제잖아요. 세관 직원이 뭐 하루에 보는 그 물건 검사하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데 네. 짝퉁에 대한 대책도 이번에 나왔어요, 사실. 네. 네. 뭐 철저히 검증해내겠다. 그리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뭐 사후 보고부터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도 이렇게 넘쳐나는 물건들 사이에서 과연 실효성 있게 이거를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근본적인 의문인 것 네. 같습니다. 그 알리 직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네. 하루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생각이 드세요? 하루에요. 네. 그래도 한 몇만 건 하루 되죠? 네, 36만 건이요. 36만 건이요. 네, 그래서 단일 세관 제한. 네. 담당 직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네. 세관 직원 한 명당 하루에 10,000건을 봐야 되는데 그 엑스레이 화면으로 그 10,000개를 검토를 하려면 정말 눈이 빠질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직원은 특허청 직원이죠. 특허청 소속이? 직원. 네. 그렇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짝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관세청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관세청에 연락을 하면 이제 관세청에서 짝퉁이라고 신고가 된 거, 정보를 받은 거, 네. 그건 이제 통관을 안 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뭐 30만 건 넘게 이렇게 유통돼서 들어온다면 네, 사실 100% 걸러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봐야 됩니다.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는 이제 그 포장에 주문 번호만 있는데 상품 번호도 좀 쓰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물에 대한 통관할 때 그 내용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의류다, 신발이다, 뭐 이렇게만 쓰게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브랜드 이름을 쓰게 한다든가.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조치가 조금 구체화, 세밀화될 필요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조치만으로 짝퉁을 완전히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보세요? 뭐 네. 원천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일단 근데 이제 그 조금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은희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우리나라에 직구로 들어온 그 물건이 8,800만 개가 넘으니까 거의 1억 개가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구 전체 그 총액 중에서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짝퉁의 문제, 중국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픈마켓으로 생각했을 때 오픈마켓의 특성상 가품을 다 걸러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이 알리나 테무가 지금 가격 결정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 물류 부분, 풀필먼트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중국에 있는 자기네들의 그 물류센터에 입고를 시켜서 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배송하는 이 시스템을 가져가면 네. 그러면 알리나 테무가 한국 시스템에 맞게 그것을 갖다 관리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시스템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업이 하거나 소비자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 간에 이것은 협약을 통해서 협정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가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세밀하게 보면 상품 번호를 올린다든가 무슨 브랜드명을 붙인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준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상 외교적인 측면에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테무나 알리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약관상에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중국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혹자는 그러더군요. 사실상 내 개인정보를 중국에 그냥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개인정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내에서도 이건 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 보호 조치를 뭐 상당히 이제 확대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갖는 인식의 수준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눈앞에 어떤 뭐 이익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동의, 수집이나 제3자 뭐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고지를 받아도
그거를 뭐 크게 여기지 않고 그냥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그 어떤 해당 사항을 분명히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고 이런 어떤 절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소비자가 동의해버리는 이제 그것이 조금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중국에 기반을 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많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도모할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리고 또 이게 우리나라 밖의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더 신중한 그런 생각을 소비자들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문구들을 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어떤 뭐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정말 그 필수적인 그런 어떤 동의해야 될 부분인다면 그런 걸 하지만 정말 선택적인 동의에 있어서 이거를 정말 그 위험성을 생각해서 선택적 동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토론을 좀 다시 한번 되짚는 차원에서 좀 정리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거침없는 국내 시장 공략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요. 일단 소비자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네. 테무나 알리의 거침없는 이런 파상 공세 네. 득입니까 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는지 최 교수님부터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정 부분 득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의 반복이지만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특히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는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득실 우리가 따진다면 네. 득이 크겠습니까? 실이 크겠습니까? 이 교수님.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그 쇼핑을 해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차이나 많고 또 하나 이제 드릴 말씀은 똑같은 물건이 알리에서 10분의 1에 팔린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들이 대한민국의 플랫폼과 그다음에 사업자를 위해서 10분의 10배가 넘는 가격을 계속 물어야 되는가? 저는 그거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죠. 예를 들면 알리가 왔을 때 그 쇼핑몰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쇼핑몰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중소업체들이 경쟁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도산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최근 너무나 고물가로 시달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비자한테 고물가를 네가 감당하면서 비싼 물건 계속 사라. 국내 생산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양당 간에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고물가 시대에 참 불황형 소비들이 지금 많이 활개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참 뭐라가 될까요, 최 교수님? 그 테무나 알리의 정말 초저가 상품들은 참 달콤한 편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그 거대한 자금력이나 그런 어떤 기업의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그런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금 이런 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계속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시장을 다 장악해서 그런 영향력이 발휘되고 이익으로 전환되는 이제 그걸 맞이해야 될 텐데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기점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득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건 맞죠. 네. 그리고 그 득과 실을 또 누가 가져가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또 소비자나 뭐 기업이나 뭐 이렇게 다 따져봤을 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뭐 10분의 1 가격 굉장히 초저가로 하지만 사실 그 가격 경쟁력에 발휘될 수 있는 품목도 저는 제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우리나라 요즘에 뭐 식재료라든지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그 상당한 영향력 발휘 못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품목별로도 그렇게 분명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그 소셜 플래너라고 하죠. 그 어떤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는 어떤 그런 결정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런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네. 그 어떤 그 독점의 이익을 가져가는 그 상황을 전제한다면 저는 지금 뭐 이 상황을 저희가 좀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먼 미래까지 봤을 때는 좀 실이 크지 않나. 그래서 소비자들도 신중한 선택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그 걸맞은 적절한 그런 어떤 정부의 그런 대책과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 교수님께 반박 아닌 반박을 하자면 지금 태무나 알리가 의도된 적자를 구현하고 있다. 네. 의도된 적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지금의 초저가 전략이 정말 지속 가능하겠느냐. 이런 측면의 우려는 하지 않았어요. 우려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그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확장하는 일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온라인 상권, 제가 뭐 시간이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생물 딸기를 비행기로 당일 배송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업체들도 진작부터 적어도 중국 지역 또는 베트남 지역까지 물류가 풀필먼트가 가능한 부분들은 네. 우리 시장이었는데 그럼 국내 시장에서만 너무 오랫동안 안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 모델을 구축해서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지 않았느냐. 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 잘 됐다, 잘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 네. 이것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가격 구조도 있었어. 내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라는 자극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 유통업체들한테도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선용하자는 말씀이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짧게만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말이죠. 네.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이 교수님. 이 이커머스 업체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거기에 물건을 파는 통신 판매업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플랫폼 사업자가 알리로 이렇게 평정이 될까 봐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가 지금 그 입점 수수료하고 판매 수수료를 제로로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아까 앵커님이 대기업들이 거기에 납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또 알리가 세계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그 알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또 수출할 수가 있다, 판매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이 있는데 이제 매기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가 그거는 이제 고민할 사항이다. 최 교수님. 네. 그러면 우리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 태무나 알리처럼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왜 여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산둥성이 인구가 1억입니다. 네. 중국 산둥성까지 항공으로 물류를 해서 배송을 하면 항공간 거리가 1시간 안팎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TV 홈쇼핑 회사들은 해외에 12개 국가에 20개 이상의 채널을 개척을 해봤는데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걸 해봤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이라도 우리한테 맞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안에서 저희 PD가 그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딱 지금 들어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숨가쁘게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파괴적인 초저가 전략 이면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또 희생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저희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결국 또 다른 방식의 비용을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경계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목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용감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